웨딩홀 문이 벌컥 열리고 군복 차림의 노인이 걸어 들어온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장내가 얼어붙는다. 서연은 하객들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아버지 속삭인다. 신랑 강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한다. 30년 전 난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사위 때문이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서연의 꽃집이라 정성스럽게 적힌 간판 아래에서 50대 중반의 서연이 분주히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 30년을 마치고 퇴직한 지 3년. 이제 이 작은 꽃집이 서연의 전부이자 삶의 터전이었어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손녀 민지가 곁에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거든요. 할머니, 이 장미 정말 예쁘네요. 20대 중반의 손녀 민지가 활짝 웃으며 빨간 장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민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민지 결혼식에 쓸 꽃들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겠죠. 서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만이 서연에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사업 실패로 외국에 나가 소식이 끊긴 상황에서 민지는 서연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약혼자 강도현, 그 젊은이 자체는 예의 바르고 민지를 극진히 대해주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명문대 출신의 안정된 직장까지 가진 누가 봐도 좋은 신랑감이었죠. 그런데 그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된 후부터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군수업체였거든요. 무기와 군사장비를 다루는 사업이라니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어요. 서연에게는 군대와 관련된 일들이 좋지 않은 기억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민지가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어려서부터 서연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아이였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우리 민지 시집 가면 할머니 혼자 남겠구나 싶어서.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걱정거리를 민지에게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행복한 결혼을 앞둔 손녀에게 괜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결혼해도 자주 놀러 올 거예요. 도연 오빠도 할머니 뵙고 싶어 하거든요. 민지가 서연의 팔짱을 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꽃집 뒤편 작은 거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시청했어요. 서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민지가 사온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정치 뉴스, 경제 소식, 연예계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과 민지는 별 관심 없이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앵커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꽂혔어요. 30년 전 특수부대 실종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작전 중 실종된 대위급 간부들의 행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왔으며
서연의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거든요.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채널을 바꿔요? 민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뉴스 보고 있었는데요. 아, 그냥. 이런 어두운 뉴스 보기 싫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찾아보자.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도 계속 떨렸고요. 30년 전 그 일은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버지는 이미 전사하셨고 나는 그저 평범한 꽃집 사장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서강철의 늠름한 모습, 특수부대 대위라는 자랑스러운 계급장,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려온 전사 소식까지. 그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의문들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서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만 행복하면 할머니는 아무 걱정 없어. 그날 밤 민지가 집으로 돌아간 후 서연은 잠들기 전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남자의 모습, 바로 30년 전 전사했다고 알려진 아버지 서강철의 생전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정말 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신 걸까? 왜 그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걸까? 과연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민지의 결혼식까지 딱 한 달.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길고 긴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러 드디어 민지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꽃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 부케부터 식장 장식용 꽃들까지 손녀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꽃들이었거든요. 할머니, 너무 일찍 나오셨네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민지가 하얀 드레스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민지 결혼식인데 대충 할 수 있겠니? 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꽃다발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야. 서연은 흰 장미와 백합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부케를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웨딩홀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어요. 강도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군수업체의 규모답게 화려하고 웅장한 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도 정치계와 군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서연은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할머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꽃들 덕분에 식장이 더욱 아름다워졌네요. 우리 민지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도연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민지의 모습에 서연의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정말 손녀가 다른 집 사람이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강도현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식장 뒤편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낡은 군복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헝클어진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사했다고 믿고 살아왔던 아버지 서강철이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는지, 왜 하필 민지의 결혼식에 나타났는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왜 결혼식을 방해하는 거죠? 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그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강도현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누가 저런 미친 노인을 들여보냈나? 당장 내보내. 하지만 서강철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익수 30년 만이군. 자네는 여전히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뭐라고? 당신이 누군데?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잊었나? 서강철이다. 자네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서강철 말이야. 서강철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보안 요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지는 혼란스러워하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설마 증조할아버지세요?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외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셨다니?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야? 우리를 두고 어디에 계셨던 거지? 서연아. 서강철이 딸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저 집안은. 그 순간 강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강하게 지시했어요. 당장 저 노인을 밖으로 끌어내. 정신병자가 결혼식을 망치고 있잖아. 보안 요원들이 서강철을 붙잡으려 했지만 7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하게 몸을 피했어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다운 몸놀림이었습니다. 민지야, 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 30년 전 그 집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면. 서강철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결국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어요. 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례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죠? 민지의 목소리는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손녀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두려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아 결혼을 잠시 미루겠다고 했고 강도현 측에서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서연 자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밤 늦은 시간 꽃집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던 서연에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후였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낡은 코트를 입은 서강철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그리웠거든요. 서연아, 미안하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겠구나. 서강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내 손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 서연은 아버지를 꽃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원망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혼자 힘들어할 때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강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0년 전 그 일을 내가 알면. 서강철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특수부대 대위로 비밀 작전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사실은 군 고위층과 무기업체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것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익수, 그러니까 도연이의 아버지 말이야. 그때도 무기 밀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북쪽으로 무기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지. 나는 그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어. 서강철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고위층들이 나를 없애버리기로 했던 거야. 작전 중에 나를 죽이고 전사했다고 발표할 계획이었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서연이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운이 좋았지. 미리 낌새를 채고 피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너와 내 어머니도 위험해진다는 걸 말이야. 서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30년을 숨어 살았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산속 작은 마을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버텼어. 매일 너희가 그리웠지만 접근할 수가 없었다. 서강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신문이나 소식을 통해서만 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 사진들을 보니 서연의 결혼식 신문 기사, 남편의 부고, 그리고 민지의 학교 사진까지 있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멀리서나마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 상대방이 강익수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야. 서강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집안은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내 손녀가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갈 수는 없어.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도연 오빠가 만나자고 해요. 내일 카페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문자 내용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서강철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안 돼. 그놈들에게 접근하면 위험해. 하지만 민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서강철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선 내가 30년 전 증거들을 모아둔 곳이 있어. 그걸 먼저 확보해야겠다.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담고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강도 형과의 만남에서 민지는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도연 오빠는 증조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피해망상에 빠지신 거라고.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30년간의 고독이 아버지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죠?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서연아, 나를 믿어라. 내가 30년 동안 숨어 산 이유를 생각해봐. 서강철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일 함께 증거를 보러 가자.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 꽃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차. 서연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군. 서강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30년 전처럼 그들이 우리를 제거하려 할지도 몰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검은 승용차가 꽃집 앞에서 사라진 다음 날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서강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꽃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즈음 민지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도연 오빠가 오늘 저녁에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무슨 이야기인데?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증조 할아버지 일로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만 하더라고요. 민지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증조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건 아닐까요? 도연 오빠 가족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서연은 손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그날 저녁 서연은 강도연이 정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도연의 표정이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정중했던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현이 말했지만 목소리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며칠 전 결혼식에 나타난 그 노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곤란하다니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말이죠. 강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지셨어요. 서연은 강도연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했던 경고가 떠올랐어요. 이 청년이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 혹시 3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사업을 해왔어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말이죠. 그런데 강도연의 다음 말이 서연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어머님,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강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거든요. 민지와의 결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결혼식은 다시 진행될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강도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식만 조용히 끝나면 모든 게 평화롭게 해결될 테니까요. 그 노인도 조용히 사라지실 거고요. 서연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나요? 아이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 노인의 망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카페를 나온 후 서연은 급히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날 밤 늦게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정말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를 닮아서 본성이 드러났군. 서강철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내일 함께 증거를 찾으러 가자. 그런데 아버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도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긴 하겠지. 하지만 민지를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해. 서강철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고 서연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 손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이 문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서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군. 3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야.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장중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서강철이 며칠 전 연락을 취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장중희까지. 서강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그들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서연은 이제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함께 가요. 진실을 밝혀내야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멀리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30년 전 증거가 숨겨진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서강철이 말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 근처에 있는 창고였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기도 전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 오빠가 갑자기 결혼식을 다음 주로 앞당기자고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요. 뭐라고? 왜 갑자기?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변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서연은 강도연 측에서 서두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모든 걸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서연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강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역시 그들이 뭔가 낌새를 채고 있군. 서둘러야겠다. 서강철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우회로로 가자. 서강철이 운전대를 꺾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회로로 접어든 순간 앞에서 또 다른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서연아, 내려. 서강철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강철 씨, 오랜만입니다. 그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잘 숨어 계셨네요. 누구냐? 강익수가 보낸 자들인가? 서강철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남자들이 서연을 붙잡았어요. 아빠. 서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어요. 머리에 검은 천을 씌워져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차가 멈췄고 서연은 어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검은 천이 벗겨지자 화려하게 꾸며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중앙에는 강도연의 아버지인 강익수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강익수입니다. 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를 왜 이런 식으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서요. 강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 회장은 서연 앞으로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은 아버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당신의 아버지는 국가를 배신했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강철은 군 기밀을 적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이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파일을 펼치자 서강철의 사진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나왔어요. 군 기밀 유출 혐의, 적과의 내통 의혹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반역자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어요. 30년 전 우리는 국가를 위해 그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숨어 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합리화하려고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강 회장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서강철은 이미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거예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될 뿐이죠. 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한편 민지는 강도현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도현 오빠, 정말 증조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건가요?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확실해. 강도현이 민지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는 앞으로만 보면 돼.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는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충격을 받아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며칠 후면 연락이 올 거야. 강도현이 민지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도현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그 노인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민지는 진실을 알 필요 없어. 그날 밤 서연은 어떤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문도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과 민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과연 아버지가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강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연은 진실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갇힌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강 회장이 보여준 자료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들려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서연아. 낡은 군복을 입은 서강철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어떻게? 서연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나가자. 서강철이 딸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그놈들이 곧 추격해 올 거야. 두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와 서강철이 미리 준비해둔 오래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서강철은 능숙하게 운전하며 시내 외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강 회장이 보여준 자료들. 그게 정말 거짓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봐. 서강철이 잠시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30년 동안 너희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내 아버지 말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 자료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고 군 기밀 유출 의혹도 모두 조작된 거야. 3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었어. 서강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강익수 그놈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거야. 트럭은 한적한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서강철은 그중 하나의 낡은 창고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숨겨둔 진짜 증거들이 있는 곳이야. 강익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증거들 말이야.
서강철이 창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강철은 그중 하나의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30년 전의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서연아. 서강철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30년 전 강익수가 북쪽 간첩과 만나는 사진이야. 흑백 사진이었지만 강 회장의 젊은 모습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떤 남자와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기 거래 내역서야. 서강철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강익수가 군 기밀 무기를 빼돌려서 팔아넘긴 증거들이야. 서연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정리된 조사 내용들과 사진들을 보니 강 회장이 보여준 자료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정말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조사하시다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나는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강익수와 그의 일당들은 돈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어. 서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증거를 상부에 보고하려던 바로 그날,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강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30년 전 나는 젊고 의로웠지만 순진했어.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지. 내가 드러나면 너와 내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아버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런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강철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민지가 위험에 처했거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할머니가 중요한 일 때문에. 서연이 말하려던 순간 전화기 너머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너무 걱정해서 제가 대신 연락드렸어요. 강도연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민지가 직접 뵙고 싶어 해요. 서연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강철이 고개를 저으며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민지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심하고. 서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지가 위험해. 서강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도현이 민지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결판을 내야 해. 서강철이 증거 상자를 들고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미뤄왔던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들이 민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서연이 걱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서강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와 함께 싸워줄 거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께 하겠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강도현 측에서 급하게 준비한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보아는 더욱 삼엄했어요. 강 회장은 이번에야말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강도현이 신부 대기실에서 민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현 오빠, 할머니는 정말 오실 수 있을까요?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며칠째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걱정하지 마. 분명 오실 거야. 강도현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이 절대 나타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식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뒤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서강철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중단하라. 서강철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또 나타났군, 서강철. 강 회장이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강 회장이 손짓하자 곳곳에 숨어있던 보안 요원들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강철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강익수, 30년 전 내가 저질렀던 범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서강철이 권총을 강 회장에게 겨누며 말했어요. 범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반역자 주제에. 강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예식장 입구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30년 전 증거들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은 상자에서 사진들과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익수 회장이 30년 전 군 기밀을 빼돌려 적국에 팔아넘긴 증거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인들도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강 회장이 소리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저들을 당장 제거해. 보안 요원들이 서강철과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민지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증조 할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서강철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면서까지 지키려던 진실이야. 그때 강도현이 민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저들 말에 속으면 안 돼. 모두 조작된 거야. 하지만 민지는 강도현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도현 오빠, 그럼 왜 할머니가 며칠씩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서두르려 했던 거예요? 강도현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그건, 답해봐, 도현아. 서강철이 권총을 여전히 강 회장에게 겨눈 채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서연을 어디에 감금해 놓았는지 말이야. 감금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강도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쏴버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서강철이 아니었어요. 강도현이 갑자기 아버지 앞으로 뛰어들어 총알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강 회장이 놀라며 쓰러진 도현을 부축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강도현이 피를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숨겨왔잖아요. 이제 진실을 받아들여요. 뭐라고? 내가 무슨 소리를? 강 회장이 당황했어요. 아빠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강도현이 힘겹게 말했어요. 회사 금고에 숨겨둔 진짜 자료들도 봤고요. 민지가 강도현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도현 오빠, 왜 이런 짓을?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강도현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 말만 믿었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지. 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배신자들. 모두 배신자들이야. 그때 예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강익수, 이제 끝이다. 서강철이 권총을 내리며 말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내 범죄가 모두 세상에 드러날 거야. 경찰들이 예식장으로 들어오면서 강 회장과 보안 요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강 회장이 소리치며 끌려가는 모습을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해 강도현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처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민지가 서강철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어요. 아니야,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강철이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미안하지. 이런 혼란을 겪게 해서 말이야. 서연도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서강철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총격전 중에 어깨에 총알이 스쳤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급히 서강철을 부축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서강철이 힘겹게 말했지만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다시 불려와 서강철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0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회복실에서 서강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긴 회복 기간을 거쳐 이제야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네요. 서연이 병상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던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았구나. 서강철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오늘 퇴원이시죠? 축하드려요. 우리 민지, 고마워. 서강철이 손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민지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가족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회장은 30년 전 군 기밀 유출과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서강철이 보관해온 증거들과 강도현이 제출한 추가 자료들 덕분에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거든요. 도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서강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회사도 문을 닫게 됐고 본인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하니까 민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요. 서연이 민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어. 네, 할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도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라는 걸요. 병원을 나선 세 사람은 인천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임시로 문을 닫았던 서연의 꽃집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꽃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과 민지를 걱정해주던 이웃들이 꽃집 재개장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꽃집 안으로 들어가니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지가 틈틈이 와서 정리해 놓았거든요. 서강철은 작은 꽃집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딸아, 이 작은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서강철이 꽃들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외로웠거든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꽃집 뒤편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밑반찬들로 차린 정갈한 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민지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그래, 30년 동안의 긴 악몽이 끝났어. 서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됐지.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을 혼자서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서강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서강철의 눈이 붉어졌어요. 역시 내 어머니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나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요. 서연이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민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었어요. 강도현과의 결혼을 포기한 후 민지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민지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지, 항상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와. 서연이 손녀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민지가 떠난 후 서연과 서강철은 꽃집 앞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연이 물었어요. 그래,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30년의 침묵은 끝났다. 서강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야. 서강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야. 두 사람은 꽃집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들게 되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꽃집을 열었습니다. 서강철도 함께 나와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되찾은 서강철, 아버지를 되찾은 서연,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민지. 세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강렬한 반전과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